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여기 또 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지난 여름에 사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야외에서 촬영하기 힘들어서 그때 정말 피서를 여기서 촬영을 잘 했었는데 대피소였죠. 이제 날씨가 다시 추워지다 보니까 다시 또 이곳을 찾게 되는군요. 저희가 아마 이제 시승 리뷰도 조금씩 한겨울에는 여기서 좀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 모터테인먼트, 여기 자동차 전시장이에요. 튜닝카들도 전시가 돼 있고 또 하만, 칸 이런 제품들도 이곳에서 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늘 좋은 공간 또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헤드업 디스플레이 얘기하신다면서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요 제품이에요. 요 제품을 저희가 한번 써보고 또 어떤 제품인지 소개를 좀 드릴 계획인데 소원 기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실 시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험이 많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자동차를 타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자동차를 하게 되면 되게 특히나 이제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K7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떨 때 이게 굉장히 유용하냐면 그 반자율 주행 기능 쓸 때 반자율 주행 기능을 쓸 때는 이게 몇 킬로에 세팅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이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가끔 무심결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버리면 이 해제되거든요. 해제됐는 줄 모르고 있으면 사고가 나버리는 거지. 근데 그거를 매번 고개를 숙여서 계기판을 보는 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전방 주시하면서 바로 보이니까 그렇죠.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불이 뭐 켜있다 꺼졌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편하죠. 있으면 정말 편한데. 그러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걸 다시 놓기 어려우시겠네요. 맞아요. 그런 점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장치가 있다라는 거를 아시긴 하는데 또 예전 차들을 타고 계시는 분들은 그때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었으니까 내 차에도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 저도 사실 처음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차를 시승할 때 옆에 분한테 막 보여줘요. 야 여기 저기 창밖에 글자 보인다 그러면 다들 어디 이게 옆에서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거의 운전석까지 와야 돼요. 그리고 소음 기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까지 가서 봐야 보이니까 제일 시야로 와야 되니까. 네. 근데 굉장히 신기해하죠. 그렇죠. 처음 보시는 분 진짜 신기하죠. 맞아요. 이게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그 발전 과정도 보면 초창기에는 그냥 그 흑백으로 그러다가 흑백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컬러로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면적도 또 늘어나고 또 정보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는 유리창이 앞에 차 유리가 있으면 유리 너머에 이제 상이 맺히는 그런 형태만 처음에 개발이 됐다가 사실 그거는 이 대시보드의 계기판 뒤쪽을 파고 많이 들어가 되는 거죠. 파고 그 속에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커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간편한 방식으로 요 위에서 이제 그 모니터가 이렇게 올라오는 조그만 모니터가 올라와서 거기에 이제 상이 맺히는 그런 방식도 보급형 모델에는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근데 뭐 편리하기도 한데 안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죠. 왜냐하면 이게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뭔가 정보를 확인하고 하느라고 고기가 내려오는 고기가 내려오는 동안에 이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뭐 푸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모델도 있지만 뭐 208 이런 모델은 그 핸들 위쪽에 계기판 핸들 위쪽에 올려가지고 그나마 좀 도움이 되도록 그런 장치들도 쓰고 있고 오늘은 저희가 소개할 모델은 이 폰투스의 H100이라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모델인데요. 아까 송은 기자가 말했듯이 그 창 밖으로 보이는 방식은 아니고 미니가 먼저 썼었던 그리고 이제 최근에 현대차 작은 모델에 쓰고 있는 스크린이 조그만 스크린이 올라와서 그 스크린에 상이 맺히는 그 방식이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대충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정보가 많네요. 네, 그리고 사이즈도 칼란가 봐요. 네,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요 또 이게. 네. 짠. 정말 크기도 다양하고 가격대도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애프터 마켓 파는지 몰랐어요. 짠. 요거만해 사이즈가. 조그맣구나. 네.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안에 이제 스크린이 지금 누워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전원을 키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아래 뭐 접착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겠죠? 네네, 장착할 수 있는 장치들도 다 있고 케이블도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이 케이블이 그 OBD라고 네. 자동차의 그 아래쪽에. 컴퓨터랑 연결이 되게 되면 전원도 거기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OBD에 들어오는 자동차의 주행 정보의 많은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속도 뭐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내비게이션만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자동차 주행 정보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또 표시가 되니까. 자, 그리고 저번에 이제 송은 기자가 시승하면서도 물어봤었던 게, 최근에 이제 그 장착돼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뭐 컬러도 좀 다양하게 하고, 맞아요. 컬러도 원하는 걸로 바꿀 수도 있고, 글자 크기도 좀 바꿀 수도 있고, 정보도 원하는 걸 골라서 쓸 수 있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그와 유사한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저희는 모니터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최초로, 세계 최초로 OLED 그 모니터가 또 적용돼 있다고 해서 그 비싸겠네요. 신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옆 사람도 잘 보여요. 선명한가 봐요, 진짜. 네, 그리고 이게 스크린 자체가 바로 이제 노출되어 있는 스크린이다 보니까 네. 옆에서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노출된 확인되는.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제품이 지금 송은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중에 굉장히 다양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맞아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다는 얘기지. 많은 분들이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애프터 마켓 제품들 중에도 이렇게 스마트폰 비슷하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하게 이렇게 모니터를 세우는 방식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제일 컴팩트해요. 제일 큰 컴팩트하고, 것도 막 있더라고. 네, 이만한 제일 것도 있고. 컴팩트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비교할 제품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것도 시중에서 꽤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그 되게 크네요. 예, 창문 너머로 투과되는 방식이에요. 보통 매립형이랑 네네. 같은 방식인데, 이거를 길에다 그 비춰주는 속에다 그 속에다가 매립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 맺힌 상을 창 너머로 보여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랑도 또 비교를 한번 해가지고 어떤 제품들이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이 제품을 미리 한번 그 제가 아는 후배한테 써보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예전에 모터리언 기자를 잠깐 했었던 친구인데, 지금은 좀 다른 일을 그러시군요. 준비하고 네, 있고,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좀 부탁을 했으니까 그 친구가 한 며칠 동안 실제로 사용해 본 소감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정보를. 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강준수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고요. 전에 모터리언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시승이나 뭐 이제 친구들 차를 자주 타보면서 HUD를 경험해 본 적은 종종 있고요. 지금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캐딜락 CTS 08년식 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연식이 된 모델이다 보니까 HUD는 당연히 장착이 안 돼 있고, HUD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폰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품 사이즈가 되게 작고 가벼워요. 가벼워서 캐딜락 같은 경우에 앞에 대시보드 위에 공간이 되게 협소하거든요. 근데 그 위에도 무난하게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이 되게 작습니다. 유리창에 반사하는 식이 아니라 자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방식이라서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고요. 옆 사람 이제 조수석 동승자도 옆에 그거를 영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좋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설치할 때도 OBD 선에서 이제 전원선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식이라서 OBD 단자에만 연결을 하면 돼서 설치가 쉬운 편이었습니다. 화면도 이제 컬러가 되게 선명하고 대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에 상관없이 선명한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아까 제가 설치가 쉽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깔끔하게 설치를 하려면 아무래도 퓨즈 박스를 뜯고 이제 선을 매립을 해야 돼가지고 일반인이 하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폰투스 제품과 다르게 이 유리창에 반사되는 제품인데요. 유리창에 반사되다 보니까 좀 더 순정형 HUD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폰투스 제품은 매피라는 앱만 지원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T맵과 매피를 모두 지원해가지고 저는 T맵을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이건 설치할 때 제품은 전원선만 따로 연결하면 돼요. 제품은 전원선만 따로 연결하면 되고, 차량 OBD 단자는 블루투스 모듈로 연결을 해서 선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제품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너무 커요.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대시보드가 좁은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설치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간신히 이제 맞춰가지고 설치를 해보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투상되는 영상 크기가 또 작다 보니까 제가 몸을 여러 번 움직여가지고 설치 각도를 맞춰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리창에 반사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옆 사람이 보기엔 좀 불편한 그런 것도 있고요. 선명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서 다소 불편함을 좀 느꼈습니다. 그 제품의 경우에는 20만 원대로 알고 있고 폰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두 제품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편인데도 제가 만약에 HUD를 선택해서 달아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좀 더 비싸더라도 폰투스 제품이 경쟁력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중수 씨가 이야기한 얘기 들어보니까 나름 이게 좀 구분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직접 제품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타사 제품. 네. 크다. 일단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죠. 와, 요거는 실제로 대시보드 위에 바로 딱 올려놔도 이게 그 보통 이제 계기판이 네. 계기판이 이렇게 하우징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 뒤에 속 들어가 버리면 사실 안 이게 보이겠어요. 크게 눈에 많이 띄질 않는데 이거는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것 자체가 자꾸 눈에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크다는 게 아무래도 좀 그렇네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저희가 직접 이 제품을 한번 설치해 보죠. 저희도 한번 설치를 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듣다 보니까 좀 탐이 나긴 하네요. 이거는 하나 주시나요? 저 모닝 모닝이 너무 너무 클 그렇군요. 것 같아요. 네. 이 제품은. 네, 알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지금 먼저 이 창 밖으로 보이는 제품을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여기서 창 밖이 보이거든요. 저는 안 보여요. 네, 보이긴 하는데 아 이미 떴군요. 뭐가? 네, 보이긴 하는데 회전 속도하고 RPM하고 아, 진짜요? 배터리하고 수온 정도가 나오는데 진짜 안 보이는데. 사실은 거기서도 거의 안 보일 것 같은 게 이 위아래 폭도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고 어딨어요, 진짜? 화면 자체가 워낙 작아가지고 그래도 컬러긴 하네요. 컬러긴 하고 어머. 이 지금 거짓말 치시는 거죠? 안 보이시는데. 각도만 잘 맞추면 지금 요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저는 각이 맞거든요. 각도만 잘 맞추면 뭐 속도 정도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일단 화면이 작다 보니까 글씨도 좀 많이 작고 그러고 지금 이거는 장착을 하는 게 보시는 것처럼 전원을 지금 시거잭에 연결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가 노출돼 있어야 되는 게 좀 불편한 거지. 그리고 이 방식 말고 이제 그 뒤에 퓨저선 쪽으로 넣게 되면 네. 그러면 그거 장착하려면 그것도 결국은 매립을 해야 되는 거지. 그때는 결국 매립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 제품에는 이걸 어떻게 장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또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이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창밖으로 보이는 건 좋긴 한데 근데 이게 진짜 고개를 조금만 움직여도 네. 글자가 너무 없어져요? 많이 사라져 버려 가지고 좀 불편하긴 하네. 면적을 키울 수도 없는 거죠, 이건. 그렇죠. 면적을 키울 수가 없죠. 예. 그 면적을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이 면적이 넓어지거나 네.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BMW처럼 만약에 면적을 4배로 늘리려면 여기에 4배 넓은 구멍을 뚫어놔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방식이 렌즈를 적용해가지고 네. 예, 그 방식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은데 렌즈 같은 걸 사용해서 기본 스크린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게 조금 더 투사될 때는 조금 더 넓게 보이게 그런 기술들이 아마 뭐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얘는 주행 정보를 어떻게 알아요? 차에? 그게요. 그걸로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이쪽에 이제 OBD 박스가 이쪽에 있는데 이 제품과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송신기를 여기다가 OBD 박스에 꽂으면 그 송신기에서 이거랑 블루투스로 통신이 돼요. 아. 그렇죠. 요런 송신 장치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OBD 박스에 꽂아 놓으면 여기에서 저쪽으로 자동차의 정보를 보내주는 거죠. 네. 아무래도 제일 큰 단점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부피랑 작은 화면. 그렇죠. 작은 네. 화면일 것 같아요. 네, 저 작은 화면은 사실 조금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어서 고민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큰 화면을 이미 익숙하게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작은 화면이 이건 진짜 보기 힘들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저 정도만 작아도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속도라든가 회전수는 보이니까 어쨌든 뭐 그것만 도움이 해도 되니까. 또 괜찮다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또 계실 수는 있긴 하겠죠. 그렇게 보면 이제 결국 이제 공간 활용하는 게 좀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어잉? 있잖아, 있다니까. 어머. 아, 이게 정말 네. 컬러여서 뭔가 화려하긴 한데 조금만 이렇게 내려가도
조금만 가도 좌우로는 괜찮은데 좌우는 조금 여유가 상하가 있죠. 위아래가 너무 위아래가 좁죠. 너무 좁네요. 네. 조금만 위치가 바뀌어도 몸의 위치가 바뀌어도 없어지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보 자체도 조금 제한이 있고. 네. 근데 이거 제가 눈이 안 좋은 건가요? 이렇게 전 약간 흐릿한 감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폰투스 제품을 장착을 해서 실제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불안하기도 해가지고 실제로 주행하면서 보기는 조금 힘들고 폰투스 제품만 실제로 장착을 해서 실제 주행을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이 차는 2세대 캐딜락 CTS입니다. CTS. 느낌 어때? 완전히 네. 딱 미국차 느낌 나요. 미국차 느낌 난다고? 막 데칼코마니의 이 네. 센터페시아. 전동 핸들. 야, 이게 나름 독일차 느낌이 많이 나는 미국 차인데. 자, 지금 이제 폰투스 제품을 저런 식으로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 그 위치를 완벽하게 잡아놓진 않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리뷰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뗐다 붙였다 하느라고. 근데 이제 실제로 쓰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딱 고정을 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이 각도, 윈도우의 각도도 조절이 돼요. 앱으로. 앱을 설치하시면 앱으로 윈도우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 또 정보의 양도 어떤 정보를 노출시킬 건지 그런 것도 앱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내비게이션 모드 뭐 이런 것들도 바꿀 수가 있고 지금 내비게이션은 매피 앱이랑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연동을 해놨거든요. 내비게이션을 한번 켜줘 보세요. 지금 이게 이게 밝은 데서 조금 덜 힘이 흐릿하게 보인다는 게 이거군요. 지금 이게 완전 핸드폰 같은 그런 고해상도의 모니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원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저거랑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저 뒤쪽에 있는 것도 약간 픽셀이 보이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모니터인데 지금 여기도 비슷한 형태의 모니터가 되어 있고 야, 이게 진짜 딱 저만큼 사이즈로 딱 1m 바깥에 붙어 있으면 딱 따봉인데 좀 한계가 있네요.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일단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띄워주는 정보 그 화면이 작으려면 갑자기 엄청 선명해졌어요. 왜 이렇게 선명해졌지? 다시 켜진 건가 아니면 빛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이렇게 정차해 있을 동안에 좀 약해지는 이게 건가? 빛 감지해가지고 조도 센서. 그럼 바뀌네요. 조도 센서에 따라서 밝기가 조절되더라고요. 지금 엄청 선명해졌네. 밤에 되게 어두운 데서 지금 엄청 선명한데 지금도? 조도 센서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수시로 화면 밝기가 조금씩 바뀌네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편하긴 하다. 아니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좀 멀리 있어야 그래야 보기가 훨씬 편하고 좋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전방 보고 있다가 고개 시선이 약간은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 그쵸. 약간은 내려와야 되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려오지만 계기판까지는 안 내려오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좀 상당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정보는 굉장히 충실하네. 평균 연비 그리고 배터리 상태 그다음에 수온 주행 가능 거리 내비게이션 도착 시간 내비게이션 방향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분기점과의 거리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고 있어 가지고 정보는 뭐 상당히 괜찮네요. 평균 연비까지 띄워주네요. 네, 생각보다 괜찮다. 저도 그러니까. 사실 올 때도 계속 키고 와가지고. 아니 뭐 아까 이야기할 때는 뭔가 좀 되게 많이 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더니요. 근데 저거를 햇빛 딱 정면으로 맞으면 네. 또 안 보여요. 그게 좀 그런 아직은 것도 단점이 있고, 있구나. 시야가 아무래도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네. 운전 중에 집중하기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주행 중에 시야 확보를 위해 가지고 그나마 좀 선명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OLED가 적용이 돼 가지고 그나마 좀 밝아지긴 했는데 차라리 이게 조도를 바뀌지 않게끔 고정해 놓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그 모드도 있나? 오히려 빛 받으면 더 흐릿해지는 것 같아요. 고정 모드 있는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밝아졌네. 좋아요. 지금 좋아요. 그렇지. 고정 이 모드가 고정이 훨씬 낫네. 이제 우와. 어차피 우리도 제품을 뭐 처음 받아서 다양하게 써보는 거니까 괜찮다. 와 엄청 괜찮다 이거.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밝아요. 더 네, 진하고. 생각보다 괜찮네. 이게 확실히 그늘에 들어오니까 엄청 선명해져가지고 좋군요. 이게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해야만 바깥에
흰색 배경에 이 상이 맺힐 때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흰 바탕에 상이 맺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두운 데서 보는 것보다는 좀 흐릿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제품이라도. 그나마 흰 바탕에서도 상을 볼 수 있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도인 거지, 조금 더 흐릿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네, 이것도 시인성 자체는 진짜 좋긴 하구나. 정보가 알차네. 이게 그 보통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어도 그 전체를 다 꽉 채워서 정보를 노출시키진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운전자가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좌우에 이제 여백을 두고 중앙에 맞춰서 정보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게 생각보다 지금 모니터가 크진 않잖아요. 크진 않은 이유가 얘는 여백을 둘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어떤 각도에서도 다 보이기 때문에 여백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정보가 노출되는 면적으로 따지면 그 최신 모델들의 꽤 넓은 면적의 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지 않네요. 근데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긴 있겠다. 이게 아무래도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전방 주시와 정보를 읽을 때 그 시야의 이동 거리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그래도 거기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근데 얘는 계기판까지 내려오는 것보다는 확실히 적긴 한데, 그래도 전방에서 이쪽으로 시야 이동이 거리가 조금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평소에 시승하면서 늘 느꼈듯이 이런 제품의 좀 한계일 수밖에 없는 그쵸. 부분이죠. 예. 근데 뭐 핸드폰 사용하거나 그럴 때 전혀 지장이 없어요? 네. 뭐 전화하거나. 그리고 또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모니터 자체가 스크린이 유리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상이 유리에 반사가 돼. 그러니까 내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든가 이 스티어링 휠이나 뭐 이쪽 뒤에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에 약간 반사가 돼 가지고 상이 맺히는 거, 그것도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정보를 식별하는 데 어렵지는 않은데, 거기 맺히는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아예 쑥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는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 야, 역광에서는 진짜 많이 어려워지는구나. 아 그래요? 여기서는 괜찮은데.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지금 완전 정확하게 아 역광이다 그러네요. 보니까, 여기서는 네. 진짜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숫자가 보인다는 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다양하게 써봤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생각하면 에이, 역광에서는 너무 흐릿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매립되어 있는 것들도 역광 상황에서는 숫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제품도 지금 약간 빛을 받아가지고 상이 좀 뿌얘지긴 하지만 그래도 숫자가 식별된다는 것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뭐 상당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이 OBD 모드로 바꾸게 되면 내비게이션 정보가 빠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속도라든가 뭐 평균 연비 이런 것들만 나오니까 좀 더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바꿀 수 있네요. 저는 솔직히 이 모드로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방향이랑 숫자만 나오는 게, 네. 거리만 나오는 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거든요. 방향을, 지도를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모드로 많이 볼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진짜 편리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온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때가 가끔은 지도를 뭐 다른 거 뭔가 하든가 다른 상황들 때문에 지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딱 내비게이션에 나온 것만 가지고도 금방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나름 유용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적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체에서도 거기에 나오는 내비게이션을 그거 중심으로 많이 운전해 보신 분들은 되게 편하게 쓸 수가 있고, 또 기존의 내비게이션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또 식별이 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아 옆에 그 화살표 옆에 길다란 거 있잖아요. 접근하는 거리. 다 도달해서 그렇지. 그때 좌회전 하라는 거예요? 원래 저런 기능 많이 있었나요? 항상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송이 이제 내비게이션 자체를 지금 신기해하고 있군요. 근데 저게 사실 저 기능이 이 내비엔 또 안 나오더라고요. 맵피 내비에는. 저도 저거 보고 되게 신기해요. 저 괜찮은데요? 네, 저건 좀 괜찮아요. 그러면 저 돈 많이 될 것 같아요. 과속 카메라 단속 경고 뜨는 것도 상당히 좋네요. 난 상당히 괜찮은데 이거. 그러니까요. 너무 아니, 기대를 안 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계기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저기에서 충실하게 보여만 준다면 그럼 시선 이동 거리가 확실히 주니까 그쵸.
이것만 하더라도 여기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 정보를 굉장히 잘 활용해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의외로 실제로 운전해 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좀 더 많이 오네. 이게 시동을 걸 때 그래픽이 되게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좋아하면서 화면이 흐릿해졌다가 뭐 그래픽이 나와요. 오! 우와. 저거는 네 가지 선택 가능한데 네 가지 선택 가능한데 그 인터넷 리뷰 보니까 아쉽다고 하는 게 저게 커스텀 이미지를 넣게 해줄 법도 한데 그러니까 저도 방금 그 생각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자기 뭐 내 가족 사진. 사진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좋을 법한데 그게 아직 지원이 안 돼서 아쉽다고. 이게 확실히 주행을 해보니까 좀 더 장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생각보다 처음에 제품으로만 봤을 때보다 막상 진짜 맞아요, 맞아요. 장점이 꽤 많네요. 오히려 순정 상품에서 느꼈던 감동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벨로스터보다도 더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아, 그거보다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사실 제가 이 제품 리뷰를 의뢰를 받고 솔직히 좀 반신반의했어요. 이거 과연 리뷰를 해도 될까? 그래서 아니 뭐 어차피 장단점을 다 말씀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거 저희가 리뷰하면서 매번 저희끼리만 뭐 소개하고 말면 좀 아쉬우니까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선물들을 계속 드렸잖아요. 네. 이것도 선물 드려요. 우와, 진짜 그래서 좋네요. 네, 이 영상 보시고 특별히 이 제품에 호감을 가지실 만한 이유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두 분을 뽑아가지고 두 명이나요? 이 제품을 이야.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의무감에 이거 어차피 우리 선물 드릴 거니까라고 생각하고 리뷰를 하기로 한 건데 막상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괜찮네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맞아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창 너머에 정말 선명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영상이 노출되는 거는 당연히 제일 좋죠. 그거는 완벽하게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 그 아까 다른 제품도 보셨듯이 그거를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모니터를 더 크게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조적으로 아예 매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순정 상태가 아니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니까. 네네. 그리고 가격이 좀 싸다고 해서 제품의 성능 자체가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렇죠. 굳이 네. 구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 제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있는 시야를 조금은 내려야 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한계일 수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 정보에 조금만 익숙해지고 나면 굳이 계기판까지 시선이 내려오지 않아도 웬만한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은 다 확인이 되니까 굉장히 많이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많이 생각났어요. 아예 이게 고정이 돼 있고 네. 또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네네. 사실 좀 바깥에 쏴주면 약간 찾으실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거 찾는다고? 약간 네. 이질감이 좀 아직은 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너무나도 신기술이다 보니까 음. 그런데 이 제품은 좀 고정돼 있기도 하고 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해서 아. 한번 설치해드리면 네네. 좀 편하게 그런 이용하실 수 있지 면도 있긴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겠네요. 들어요. 아무래도 좀 신기술에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은 조금 덜 이질적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군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게 가격이 사실은 좀 문제예요. 맞아요. 이게 가격대가 40만 원대다 보니까 좀 비싸더라고요. 상당히 꽤 네. 비싸죠. 그리고 아까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이긴 하지만 근데 뭐 가격이 좀 싸다고 해서 또 경쟁력이 좋아야 되는데 가격이 싼 대신 아무래도 좀 상품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웠고 이 제품은 생각보다 제품 품질은 상당히 좋긴 한데 맞아요. 가격대 사실 조금 높다 보니까 결국은 뭐 궁금해서 그냥 한번 사서 해보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예전 모델인데 좀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타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히 또 운전에 미숙하셔가지고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뭐 한번 투자해 볼 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맞아요. 아예 이 제품을 쓰면서 오늘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았다면 이 가격에서 이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이 정도의 만족감이라면 괜찮겠다. 결국은 이제 각자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이런 제품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맞아요. 뭐 직접 한번 데모샵 같은 데 가시면 아무래도 뭐 확인도 해보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본인한테 필요한 제품인지 아닌지를 결국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해서 폰투스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H1000 모델을 리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하단에 댓글 달아주시면 그중에 저희가 2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장 반갑네요, 그게. 선물 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는 네, 선물 안 드리면 리뷰 안 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